서울대 법대 네, 서울대 나왔어. 법대 나왔습니다. 공부 참 잘했나 봐. 공부를 즐거워했고요. 아, 진짜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막 제가 막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우연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그거예요?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에요. 아 음력설? 아니 음력생일? 아, 저 양력생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뭐 저녁에 집에 가면 되겠죠. 뭐.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야 될 건 이거 설정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실은 더 복잡하답니다. 더 네,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야 그래 그 소문에는 그런 게 있어 일중독. 일을 되게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지금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양당 공이 일이 제일 많은 자리예요. 원내 수석이라는 자리가 상임위하고 상임위 연결해주고 상임위하고 정책위 연결해주고 당하고 또 원내를 연결해주고 계속 연결.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고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결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뭐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 외부에서 숙제를 또 받아오시면 그걸 또 누구한테 주느냐. 그렇지. 주로 원내수석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일단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생일 50이 됐어 이제. 이제 다 젊은 거예요. 네. 우리 채널 안 보셨죠? 채널? 바빠서 뭐 볼 시간이 네, 없으셨겠지. 사실 그랬어요. 우리 채널의 특징은 뭐냐? 진솔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주민님, 네. 거지님. 거지는 좀 그렇잖아요. 왜 그래도 지지자들은 좋아하잖아. 그냥 주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주민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항상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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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지 2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배지를 한 4개 정도 하고 다녔다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배지를 떼서 보관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의미. 청소년이 선거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또 마침 운동단체들이 같이 해줘서 고맙다 또는 계속 열심히 해줘라라고 배지를 달아줘요. 네. 그럼 그걸 안 떼고 달고 다니다 법이 통과되면 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4.3 관련된 특별법 통과되면 4.3 배지 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지 뗄 건 뗐고 네네.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는 이제 세월호고 노란색 나비 그렇죠. 그 밑에 요게 보라색 리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건데 네.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11월 28일부로 부의 간주가 됩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어나서 본회의 부의 간주가 돼서 네. 저희들 목표는 정기회 내에 통과시키는 건데 통과되면 아마 요 배지도 떼가지고 아마 보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배지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배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거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배지를 계속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이유 중 하나가 네. 대부분 그 피해 당사자분들이 직접 배지를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배지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 어머님이 달아주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떼기가 뭐하고 떼기 힘들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4.3 배지도 제주 4.3에서 피해자분이 달아주신 거고 그 여순 관련된 배지도 제가 달고 다니다 법 통과돼서 뺐는데 그것도 여수 순천 갔을 때 그 가족분들이 달아주신 거고 그러네. 그런 식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떼기가 쉽지는 않네 네. 진짜. 자 일단 우리 항상 몸풀기로 그 내년 총선 판세 읽어달라 그러거든요. 네. 살짝 기상도라도.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저희 당 지지율이 좀 많이 좀 올라간 상태여서 이걸 좀 잘 유지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잘 시간도 많고 변수가 워낙 많고 막 일주일 사이에도 막 태풍 번개 치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하여튼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성실히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굉장히 뚜벅뚜벅 과감하게 이렇게 좀 간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뭐 은평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은평갑은 이제 대대로 보면은 그 민주당이 좀 그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서 굉장히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당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지역구 관리 좀 소홀하셨겠는데 그럼?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는 제가 인사드리러 가면 지역 주민들이 오죠. 바쁜데 어떻게 해? 너 바쁜데 왜? 그래도 그건 애정이 있으신 표현이다. 네, 애정 있는 표현이시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그 민심을 잃지는 않으셨네. 지역 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뭐 지역에 불만도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 보면은 그래도 애를 쓴다, 뭔가 좀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평가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보니까 그 대원대 외고를 나왔더라고요. 네, 대원이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 법대 네, 서울대 나왔어. 법대 나왔습니다. 공부 참 잘했나 봐. 잘했다기보다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되게 그러면? 좀 공부를 즐거워했고요. 진짜. 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절망을 주는 의원들이 참 많아. 공부를 즐거워했다고. 예. 그것도 이런 표현은 처음이다. 어떤 면이 즐거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교과서도 그냥 뭐 단순히 암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걸 좀 알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수학 문제나 이런 걸 풀 때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이러면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야. 실제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좀 공부를 즐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꾸 성적과 등수 이런 거에만 매달리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근데 제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목표가 등수로 잠깐 바뀐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되게 괴롭더라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고3 무렵 돼서는 약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오히려 마음을 놓으니까 또 약간 성적도 올라가면서 다시 즐겁고 이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참, 그런 강의를 했을 때, 특강을 했을 때 객석 반응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별로 공감을 못하게 되고 공감 못하는데. 그렇지. 아니 원래 근데 법대 가려고 안 했다면서요? 네, 법대 가려고 경영학과 안 했어요. 가려고 그랬다고?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의대 가거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무렵인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네. 손창민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약간 하이틴물인데 배경이 의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공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문과를 가야 되겠다는 밑도 끝도 저는 국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반면에 세수를 아침에 하는데 갑자기 문과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그때만큼 강력하게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머리에 팍 꽂히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었어요.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래서 자주 안 했나? 그건 아니고요.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딱 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문과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기하다. 네, 선생님한테 그 전날 그 이과를 가겠다고 신청서를 내놨다가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저 문과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야. 그래서 문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뭘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또 어렸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돈 버는 걸 제가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집에 있는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10원씩 받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경영학과나 이런 걸 가라는 얘기인가 해서 경영학과를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3 때부터 성적이 막 올라서 재수를 했고 재수하는 동안에도 성적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올려놓은 성적이 아까워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법대래. 그래서 그냥 그럼 제일 높은가 법대 가자. 그래서 근데 법대 갈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법대 가게 됐어요. 이게 진짜 100%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겠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참.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그 열성적인 부모님이었어요? 자식의 그 공부에 대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거의 안 하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저희 나이 때는 대부분 그렇지만 유치원 안 나왔고요. 무슨 학원이나 이런 그렇지, 것들을 그렇지.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 그럼.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포함해서 그냥 유일하게 제가 학원 다녔던 건 주산 학원을 고등학교 5학년 때 저희는 그거 좀 국민학교니까 한 다녔어. 3개월 다닌 거 말고는 맞아. 뭔가 태권도, 피아노를 포함해서 아무런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땐 그랬지. 그냥 내버려 두셨고 어. 제가 공부도 알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한테 진짜 효자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어머니 아버님한테 서운할 때는 그런 얘기 하시죠. 나한테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전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를 가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냥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갔단 말이야. 네. 그래서 효도를 한 거야. 그 당시 얼마나 큰 효도예요. 그렇죠. 대원내고에 뭐 재수했지만 서울대 학생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큰 불효잖아.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특히 아유, 그럼 더 힘드셨겠다. 굉장히 좀 반대를 하셨는데 말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셨죠. 근데 뭐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막 제가 막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우연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등수나 성적을 신경 써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성적이 나중에 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그래도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도대체 그때 내가 왜 힘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어떤 고민 한편에 또 우연찮게 했었던 독서에도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시면 또 안 믿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오늘은 다 안 믿기로 했어. 네. 편한 대로 다 얘기해. 법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법 관련된 책을 미리 읽고 싶었어요. 한번 좀 읽어보고 왜냐면 법대를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라서 도대체 이 법대라는 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보문고라는 엄청나게 큰 서점을 간 거예요. 그때 광화문에 하나 있었겠네. 네, 갔었는데 그때 뭐 쭈뼛쭈뼛 해가지고 책이 어디 있는지 뭐 그렇지. 물어보고 그렇지, 막 할 그 주변 머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법 관련된 책 잡고 집에 가서 읽어야지 딱 했는데 법이라고 써져 있는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딱 골라서 샀어. 변증법적 유물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보는데 뭔가 야 역사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유물론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역사를 창조했고 사람이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에 매달려 있었던 내가 좀 작아 보이고 등수나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동시에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면서 지냈던 것에 대한 그 약간 결핍 그래서 안 해봤던 거 좀 해보자 그래서 철거촌 뭐 농촌 뭐 공장 이런 데 자꾸 다니게 된 거예요. 참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옷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맨날 집회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집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제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아니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내가 그 찾아본 자료로는 좀 찡해요. 네, 그것도 맞는 이것도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그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는 법대 간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법대 가서 한 거는 거의 수업 듣는 일도 없었고 고시 공부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이제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쪽에 나가 있는 선배들하고만 이제 주로 교류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거촌에 이제 가서 도움을 드리려고 가서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약간 그 한계를 그때 절감한 거죠. 이분들이 이제 구청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겨울에 그렇게 구청 주차장에서 눈을 맞으면서 기다리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구청장을 못 만나고 돌아섰어요. 아기까지 꼬마 아이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마을버스 타고 이제 돌아가면서 야 내가 이거 변호사라도 됐으면 변호사 직함이라도 있었으면 혹시나 이분들이 구청장을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더 큰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교 마치고 대학 학생운동 좀 오래 해야 되니까 이제 5학년 때까지 학생운동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를 좀 해서 고시 공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물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법서를 안 본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뭐 우리 때 군대는 좀 빡세잖아요. 예,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 대고 변호사 하게 된 거죠. 오늘 안 믿기는 얘기들이 많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갔을 때도 네. 처음부터 친구들한테 연수원 동기들한테 공언을 했어요. 난 변호사다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면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난 처음부터 다 목표가? 선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도 연수원 교수님, 저는 변호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딴 마음을 품을까봐 난 연수원에서는 공부를 안 하겠다. 등수가 잘 나오면 판사, 검사. 그렇지. 아니 저하고 학생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도 그렇지. 연수원에 가서 막상 성적이 잘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그럼. 고민을 털어더니 다 판사, 검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 가능성을 난 없애버리겠다. 나는 연수원에서 공부를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연수원을 태능 선수촌처럼 제가 다녔어요. 매일 배드민턴 2시간씩 치고 호수공원이 옆에 있는데 하루에 2바퀴씩 들고 그 2바퀴 들면 10km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면 공부할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몸은 엄청 좋아지면서 성적은 나중에 교수님께 제가 성적표도 안 뜯어봤어요. 어차피 변호사 하려면 성적이 뭐가 있느냐. 대신에 제가 졸업은 할 수 있냐고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성적표 안 보겠습니다. 봐봤자 뭐 짜증만 나고. 네 밑에 한 3명 있어 이러더라고요. 졸업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했어요. 야, 참. 제일 처음 맡았던 사건이 뭐예요? 기억해요? 제일 처음에 맞섰던 사건이 이제 집회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대학의 학부사 기자였어요. 근데 집회 현장에 취재차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회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체포되거나 연행됐던 사람들을 그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다 공모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같은 형으로 기소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만드는 게 관행이었어요. 네. 근데 황당하잖아요. 그때 농민 집회였는데 대학의 학부사 기자가 촬영하러 가서 잡혔는데 너도 그 농민분들이 올라오시면 예전 되게 과격했거든요. 쌀값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막 우리 먹을 거 챙겨줘야지 하고 막 강목으로 장비 들고 왔죠. 다 이렇게 부시고 막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죄로 의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도 참 힘들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집회 시위를 누가 하냐? 작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도 그날 체포된 사람들이 뭐 인과관계나 정도 실제 가담 정도 안 따지고 다 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동일한 범죄로 처벌되면 무서워서 집회 시위를 못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맡으면서 실제 미국 판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뒤져봤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시위 관련된 법과 판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이 공익소송 중에 집시법 사건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 걸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 많이 했고.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네. 하필 첫 사건이 그거고. 하필 첫 사건이 그거였어요. 참 집시법 사람의 사건 운명이 엄청 또 많이 이렇게 했어요.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뭐 농민 저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 야간 집회 뭐 이런 시위금지 헌법 소송 이런 것도 있었고. 첫 사건이 만약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변호사로서의 가는 길도 조금 달라졌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공익적인 사건 중에 노동 사건을 했으면 노동 쪽에도 꽂혔을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그거면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거. 이혼 소송이면 이혼 소송이 꽂혔을까요? 아니 돈은 많이 벌었겠네. 많이 벌었을 야. 근데 하여튼 그 사건에 꽂힌 뒤로 집회 시위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국회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2번은 왔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만큼 논문과 책을 읽기 좋은 데가 없어요. 와가지고 주말에도 와서 그 논문들 복사해서 읽고 그 관련 서적 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국회 도서관 그 사이즈 보고 국회의원 되겠다는 생각한 건 그건 아니고 아니었어요. 확실히 아니죠. 네.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진짜. 저는 약간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민변이나 참여연대 활동하고 그 전에 학생운동하고 이럴 때 보면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 초선 의원이 되고 초선 의원 전에 이제 영입됐을 때
여기 이제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입법 로비라든지 네. 아 이런 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이러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 차원에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서 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이제 의원들하고 그런 류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 류의 교류를 통해 저를 알게 된 선배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야 이제 네가 한번 똑바로 해봐. 얼마나 야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네. 전화 많이 주셨어요. 아니 근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사건들만 맡다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 삶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만 맡은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로펌 소속 변호사였어요. 근데 로펌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로펌 물색했을 때 가졌던 조건인데요. 공익적인 사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로펌이어야 된다. 아. 근데 막상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개 로펌 중에서도 제가 이제 조건을 타진해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데가 너한테 할당된 일을 다 하고 나면 공익적인 사건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건을 수임해도요. 선임계를 내거나 할 때도 로펌 소속이면 로펌의 명의의 선임계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로펌에서 네. 오케이 안 해주면 제가 의욕과 의지가 있어도 못 해요. 근데 그 로펌에 제가 들어간 로펌에서는 너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나서는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할게. 네. 그러니까 로펌의 명예 선임계나 이런 거 나가는 거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회사에서 시킨 일 하고 이제 선배들 입장에 쟤는 주가 회사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불만이 있었죠. 회사 일은 어떻게든 빨리 하고 이제 밤에 이제 공익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예. 우리 게스트 중에 제일 특이하다 오늘.